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역사적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를 단 한 걸음 앞두고 계속해서 고점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식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그쵸?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은 바로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이라는 사실인데 말 그대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과 온 우주가 이 리플을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관련돼서 다양한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게임의 룰이 바뀐다. 미국 지니어스법 리플의 황금기를 여나라는 내용이고요. 자,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서명, 규제 준수, RLUSD 미 디지털 달러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나 전문가 테더 독주는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플의 XRP 원장 앞세워 스테이블코인 시장 재편을 노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규제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와 XRP의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테더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과감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의 공동 창립자 버산 알자라는 새로운 규제 환경은 리플에게 뭐를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라며 RLUSD가 향후 미국의 달러의 디지털 패권을 지키는 핵심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규제 준수 업은 RLUSD 미 재무부에 픽이 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니어스법은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해 1대1 자산 담보, 정기적인 독립 감사, 세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등 강력한 규제 준수를 요구를 하는데, 알자라는 리플의 RLUSD가 미국의 달러 재무부 채권 등으로 완벽하게 뒷받침이 되며 이러한 규제 요건을 이미 충족하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를 근거로 미국 재무부가 규제 리스크에 있는 기존 스테이블 코인 대신에 RLUSD를 디지털 달러의 주요 발행 및 유통수단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즉 RLUSD가 전세계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그는 리플의 자체 블록체인인 XRP-L 역시 RLUSD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XRP 원장의 빠르고 저렴한 거래 처리 능력과 유동성 공급의 기능이 글로벌 상거래에 최적화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테더의 시대 전무나 스테이블코인 시장 재편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알자라는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규제 회색지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테더의 독주 체제가 막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법안은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감사와 규제 압력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에 따라서 이제 기관 투자들과 기업들의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이 큰 자산에서 RLUSD와 같은 완벽하게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테더는 이제 시가총액이 1610억 달러로 시장에 확고한 몇입니까 여러분들? 1위잖아, 1위. 그쵸? 근데 RLUSD는 약 5억 2700만 달러 규모로 아직 격차는 크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규제라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만큼 시장 재편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재무부 토큰을 발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XRP가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브릿지, 가교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면서 XRP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지금 누구를 리플을 픽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관점이긴 해요. 완전히 이제 이 리플을 대놓고 밀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 테더 여러분들, 이 테더라는 것은 미국 달러와 1달러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테더는 암호화폐 변동성 문제를 피하면서도 블록체인의 빠른 거래와 탈중앙화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도대체 왜 이 테더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먼저 가격 안정성,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안정성적인 부분인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지만 테더는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래소에서 중간 통화 역할을 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USDT로 많은 코인을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달러로 사용이 된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송금 수단이라 볼 수가 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빠르고 저렴하게 글로벌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에서 담보 또는 이제 수익 수단인데, 이 디파이 플랫폼에서 이 테더를 어떻게 예치하거나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1등인, 그쵸? 이 테더를 압박하면서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자, 그건 바로 전세계 스테이블 코인 2위인 서클과 그리고 블랙록과 리플의 연관성.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서클, 그쵸? 그리고 이 블랙록, 그리고 누구예요? 리플, 그쵸? 이들의 뭐다 연관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의 놀라운 사실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로드는 이미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가교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 리플이 이제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는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블랙록은 서클 인터넷 그룹의 IPO에서 이제 10%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그쵸? 이제 리플, 그쵸? 이 리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블랙록, 그쵸? 블랙록, 그리고 서클, 그쵸?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엑스아피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 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작용하게 된다라면 정말 엄청난 뭐다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이 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 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이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리플에게는 뭐다? 아주 크나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이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상승 추세 라인 위에 채널 안에 계속해서 정착해서 안착해 있는 상태이고,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위에 안착만 되어 있다라면 계속해서 전 고점 구간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일단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자, 이제 두 번째 U자를 그리면서 시도를 하러 가고 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시도했고 여기서 한 번 더 시도했는데 만약에 또 실패를 하게 된다라면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쭉 떨어지면서 4,000자리를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결국에는 한 번 더 두드렸을 때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서 떨어지게 된다라면 이때에는 4,000자리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상승 채널 라인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마냥 시장을 어떻게 긍정적이게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